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귀한 귀빈을 모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엄중한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우리의 원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쓴소리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는 몇 안 되는 원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성이죠. 대한민국의 원로 중에 명원로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계시는 박찬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더 장황하게 소개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박찬종 이름 석자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 중에 원로시고 지금 제대로 원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네, 지금 제가 프로필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프로필을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선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오선입니까? 예. 오선이니까 20년 국회의정 생활을 하시고요. 또 한때는 대권에 가장 근접한 우리 정치인 중에 한 분이셨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 시대에 파란만장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을 오늘 모시고 대한민국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이고 지금 무엇이 가장 큰 숙제인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우리 의원님께서 김동길 교수의 타계 소식을 일단 누구보다도 남달리 애틋할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김동길 교수님의 소식을요. 김 교수님하고는 네. 직간접으로 여러 인연이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제 친구들 가운데 연세대학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연희대학이었나요? 네. 그 연희대학교였었는데 이름, 네.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 대학에 네. 대물 교수가 있다. 큰 대자에 붉은 물자. 그러니까 아주 보통이 아닌 그렇습니다. 네. 체구도 크고 미국에서 에이브람 링컨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고 미국의 국회 정치 제도에 연구를 해서 네. 그런 걸 우리에게 강의를 하는데 네. 우리 그 당시 조국 현실하고는 말이지 네. 그 양반이 말하는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건 대물이다. 왜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아주 친근하고 유연하게 대하지만은 교칙을 위반했거나 이럴 때는 이 양반이 몇십 명을 갖다가 이 교정에 세워놔 놓고 기합을 주는데 주먹으로 그러니까 안 넘어질 정도로 그냥 가슴을 한 대씩 먹으라고 이놈들 정신 차리라고. 김동길 신참 교수가 학생들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에 인기가 없거나 그런 교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물이다. 그랬고. 그 뒤에 이 양반이 이제 강남구에서 국회의원 나올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무소속인가요? 무소속이. 통일국민당, 정주영당 그쪽에 저는 아침 방송 때 제 기억이 그렇게 나서. 내가 지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당을 만들 때 원래는 김동길 교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그렇죠? 약속을 하고 만들었는데 여기 자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도 자기가 무슨 앞으로 그 디딤돌로 뭐 대권 도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평소에 이 국회 모습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 국회하고 비교해볼 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들어가서 그때 좀 이렇게 신선한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뭐 아주 실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유신 때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긴 시간 옥살이도 했고. 그래서 이게 폴리페스. 그러니까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권마다 요령껏 기회를 노려서 무슨 괜찮은 자리에 가거나 이런 걸 모색한 일이 전혀 없는 분이고. 그렇군요. 정치적으로도 무슨 얕은 수를 써서 정치적 성공을 기하겠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쓴 소리만을 외쳐댔다. 그래서 김동길 교수께서 그 험한 표현을 잘 안 했지만은 말년에 금년 들어가서 유튜브를 거의 안 하셨다고. 건강이 나빠졌는데 그 양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글쎄 이게 이제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 야 이놈들아 이 똥덩어리들아 좀 제발 잘 해라. 예. 그게 나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가신 거 아닌가. 그렇군요. 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반성을 한다면 똥덩어리죠. 지금 국회 모습을 보면 거의 똥덩어리지 똥덩어리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훌륭한 분 한 분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제가 방송 직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김동길 교수님과 박찬종 의원님과는 딱 10년 연배 차이가 납니다. 예. 28년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김동길 교수께서 지금 39년 그 딱 10살 차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94세에 별세를 하셨는데 예, 80 지금 서너 세 이 정도 정정하시니까요. 또 기억력이 여러분들 방송을 1시간 동안 지켜보시겠지만 정말 기억력이 옛날 기억력도 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걸 갖고 계십니다. 예. 팩트를 위해서 우리 정 PD 그 김동길 교수가 강남 가기 국회의원이 될 때 무소속이었는지 통일국민당인지 그거는 이제 아침에 제가 또 방송을 내용을 전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헷갈리지 않게 그거를 좀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네, 김동길 교수의 타계 소식을 우리 박찬종 의원께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애달바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학창시절에 일화 대물 교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셨고요. 예, 마지막의 순간에 아마 남겨진 우리들에게 제발 정신을 좀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일가를 하시고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국민당 최고위원이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모양이네요. 국민당 최고위원 시절에 14대 국회의원 강남갑이니까 네, 92년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어떤 그 당 소속. 그 당시 유권자가 네. 정당 어느 정당 소속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김동길 이름 석자에 맞습니다. 던지고. 예. 예. 제가 김동길 교수가 예. 강남갑에 그 출마를 할 때 제가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대학 그 졸업하고 제가 첫 직장인 삼성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쯤인데 김동길 교수의 그 이 열풍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예, 지금 뭐 당 관계없이 김동길 석자로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마 50대, 60대, 70대 강남에 계신 그런 주부들, 네, 주부들에게는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제 1당, 저 2당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후보들이 뭐 감히 대적이 안 될 정도로 예, 김동길 후보의 이 돌풍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우리 박찬종 의원께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테지만, 네, 이제 조금 그 시각을 우리 국내 정치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데요. 광화문에 이른바 자유파의 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도 거기에서 참석을 하셔서 예, 개회사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참석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개회사를 하셨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뭐 경찰 수산으로 뭐 4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데 네. 하여간 어떻든 광화문 그 세종대왕 동상 이런 데서 네. 이게 경복궁 광화문까지는 거기 사람이 들어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저 화면인데요. 네. 예. 하여간 굉장히 모였는데 네. 그게 이제 종북 주사파 척결 그 나라 지키기 국민대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회사를 한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지난 3월걸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에 종북 주사파 종식 그리고 그 연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 그 도구로서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취임하고 4개월 남짓됐는데 이게 종북 주사파 이재명이 장악한 국회를 중심으로 네. 이 정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네.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 가지고 이런 시일에 탄핵 사태, 광우병 비슷한 그런 사태로 촛불 시위로 그리고 종당에는 물러서도록 그리고 탄핵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지금 획책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이걸 막아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화문에
민심을 폭발시킨 이 민심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예.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예, 호응이 뭐 상당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예, 분위기라든가 호응이 굉장히 높았죠. 특히 우리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맹호 같은 목소리로 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이 시청 앞에뿐만이 아니고 광화문 일대, 동화면세점, 종각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 있던 인파들이 상당히 아주 열렬히 환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비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예, 비가 오는 그 우중에서도 상당한 그런 우리 그 열기가, 네. 김 앵커가 자꾸 칭찬하는데, 막 네. 그 정도로 하시죠. 예, 그렇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 호칭을 우리 박찬종 의원님, 또 전 의원님,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그 호칭이 저는 또 어색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늘상 제가 선배님이라고 잘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가장 존경을 합니다. 예,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인연이지만 제 과 선배님이십니다. 예, 예, 같은 과의 또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또 선배님이 또 저를 또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주 지극하시고, 예, 뭐 그 격차는 뭐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죠. 예, 20년이 훨씬 넘게 예,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예, 20년께 워낙 또 정장하시니까 아마 그저 한 뭐 5년, 10년 정도 된 선배님으로 아마 보실 겁니다. 네, 지금 어제 그저께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회사를 했던 장면까지 저희들이 들춰봤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예,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대고 지금 뭐 일각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네,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 제1당 민주당이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하는 마당에 예, 지금 우리가 이 개천절의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좋은 효과적인 어떤 그 국정 운영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 방향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박찬종 선배님을 모신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일로부터 역산으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무례한 짓이도다. 마침 저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갖고 무례하도다라고 그렇게 글쎄요. 그때 일갈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무례한 짓으로 규정한 네, 이른바 문재인과 예, 물론 그것은 김경수 어떤 이 세력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걸 지켜보셨습니까? 사람이란 게 예.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어느 순간에는 말을 하게 돼요. 예. 자기 중심으로. 네. 내가 과거에 말과 행동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 순간 잊어버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했던 말을 생각한다면 예. 이번에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네.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 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일부 시작되고 할 때 네. 대통령이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무례한 짓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이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이렇게 질문지를 보낼 테니 그걸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겠느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보낸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무례한 짓이다 이래 버렸거든요.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외환위기와 관계가 퇴임 후에 네. 감사원에 서면 조사를 제출한 일이 있고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재임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안 되지 예. 형사사건을 조사는 받아야 돼요. 조사는 받아야 된다. 네. 예. 근데 아직 그런 선례가 없어서 그렇지 헌법상으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기소는 못하지만은 조사는 할 수 있다. 예. 기소는 재임 기간 중에 면제된다. 그런데 예. 이제 퇴임하고 나면 일반 국민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무례한 말을 무례하게 한 거다 이거. 예.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었던 대통령이 그렇죠. 그만두고 난 다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원이 그 절차에 따라서 서면 질문서를 보내려고 하는 그 헌법의 규정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전까지 헌법 수호 책임자가 민간인이 돼가 그 헌법을 짓밟는 소리를 이런 무례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 근데 이것도 이 국회가 지금 이 국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국회가 아니라는 뜻은 국회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본연의 임무를 네.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거 국회에 국회는 그러면 예. 예, 그 헌법에 규정된 대로 그 임무를 제대로 시행하느냐. 예. 안 그런 때가 많았지만은 지금 9월 28일을 예. 기점으로 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이게. 아하. 9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네. 1950년 9.28은 서울 수복이 서울 확인된 수복. 날이거든. 그렇습니다. 예, 9월 네. 중순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네. 9월 28일 중앙청 광장에 인공기를 내리고 아하. 태극기를 올리고. 올린. 네. 그러니까 9.28 그러면 우리 세대는 서울 수복의 수복. 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28일 여의도를 바라다 보면 네.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상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이 돼. 아. 9월 28일이 국회 치욕의 날이 돼. 예. 이 이후 헌정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들 여야 간에 이걸 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네. 그날 그 9월 28일 오전 10시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아하, 예. 국무총리, 국무위원 다 모으고 국회의원 앞에 다 앉혀놓고 예. 그 너머에 있는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이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얄팍한 이렇게 현혹될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길게는 얘기할 수 없고 네. 이게 국민에 대해서 그 소득을 보장하는 아, 기본 소득 네. 보장제. 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은 그 공약을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공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식으로 나라가 폭망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저소득층을 향해서 자기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예. 선구자다 이런 인상을 보이는데 예. 그 9월 28일 그 오전 10시에 연설한 그 새벽에 예. 이게 쌍방울 그룹 대표 아, 예. 쌍방울 대표가 아니고 거기 오전에 거기 그 관련자가 그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예. 이게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 이화영이가 예. 28일 새벽에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다. 예. 그 5억 원 가량의 뇌물을 쌍방울로도 받았다. 그렇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과 현재 그 CEO인 이 조폭 출신 김성태와는 예. 깊은 연관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거기서 회장. 네. 뭐 30억짜리 전환사채를 그를 변호했던 변호인단에게도 갖고 그 측근이 쌍방울에 이렇게 사회이사로 빨대를 꽂고 그렇습니다. 돈을 빼먹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성태가 쌍방울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하고 해외로 국상에. 도피하고 있는 김성태 그러니까 회장이죠. 예. 그날 9월 28일 10시 현재 그 시점은 새벽에 네.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화영이라는 자가 구속이 됐다. 집행이 네. 되고 새벽에. 네. 예. 그리고 그날을 기해 가지고 김성태라는 자가 해외 도피를 해서 태국에 머물고 있다. 예. 그냥 머물고 있는 거 아니라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 단골로 드나들던 최고 고급의 룸살롱. 네. 그러니까 풀 서비스라고 그러죠. 풀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풀 예. 서비스 예. 해주는 예. 룸살롱에 예. 자기 단골 여접대부를 비행기로 공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3차례 이상 공수를 해가 예. 1등 칸을 태워가지고 그래가 1등석. 여러 날 있다가 돌아오고 이걸 반복을 하고 그리고 한식 메뉴를 시켜가지고 예. 태국에 공수하고 한식과 회를 생생한 회를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김성태와 관련된 뉴스가 9월 26일, 27일 터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새벽에 이화영이가 구속되고 예. 그리고 10월 18일 1차로 기소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정되는 네. 그런 시점에
오전 10시에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황당한 민심을 얻기 위한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표 연설 6월 1일 이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방탄 조끼 하나 걸쳤고 그렇습니다. 네, 개항을 그다음에 8월 네. 28일 당 대표로 그 위에 겹옷 방탄복을 하나 걸쳤고 그렇죠. 9월 네. 28일 10시를 기해서 자 드디어 나는 그러니까 그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예.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겹겹이 방탄 장치가 되기 때문에 아하. 제가 구속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예. 이래가 이제 그 연단에 서서 아까 말한 이제 그런 네. 이제는 민심을 현혹시키는 또 거적 옷을 입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포복 절도할 정도의 연설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인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예. 개헌을 하겠다. 개헌. 네. 우리 민주당은 이 개헌을 하겠다. 네. 이 적당한 시점에 반드시 개헌을 한다. 그 개헌 내용은 무슨 대통령 중임제 이런 것도 있는데 예. 핵심은 이게 이 국회의원의 의원 소환제를 채택하고 아하. 면책 특권을 없애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 원내에서 발언한 것은 이 원외에서 이 문제를 삼지 못하고 그렇죠. 말하자면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되는데 예. 면책 특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가 지속되고 이런 개헌이 되면 네. 야당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야당 의원이 이 얘기하는 거는 대깔 개 딸들을 동원해가지고 개딸들. 뭐 고소해서 예. 사법 처리 되게 예. 하고 이래가 이 국회를 완전히 그냥 그 여당을 침묵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고 네. 그다음에 의원 소환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당 의석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어. 아하.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까 네.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 이제 찬성을 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게 의원 네. 소환제. 예, 소환제. 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 소환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의원 소환제를 채택하겠다. 예. 우리 김양카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 뜻이? 그 말 뜻이 뭐 주민 소환제의 연장선언이죠. 예, 잘못된 공직자가 주민들이 이른바 리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인 네. 이재명이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친 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박수를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얘기할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너무 웃기기 때문에. 어찌 이재명이라는 의원 입으로 잘못을 저지른 의원 소환제를 채택하자. 맞습니다. 예. 이재명 이전에 이재명 같은 부패 덩어리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저는 이재명 같은 부패 덩어리는 네. 선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면책 특권 없애겠다는 거 이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 소리는 또 안 했어. 아하. 아, 면책 특권만 얘기를 했다. 면책 네. 특권만 얘기하고 예. 불체포 특권은 없애겠다 소리를 예. 안 했어. 그건 자기한테도 상관 있는 얘기니까요. 그죠? 상관이 있는데 본인한테도. 자관 의원 예. 소환제 같은 이런 사탕 발림 공약을 해가 네. 만일 이재명 대표가 구상한 대로 개헌이 되면 예. 그건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시아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건 안심하십시오. 네. 그런 개헌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개헌이 되는데 아시아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런 개헌을 발의해갖고 예. 그렇게 밀어붙일 때 전부 광장으로 몰려가거나 국회의사당을 포위해야죠. 그런데 자관 이재명 입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거 황당무계한 소리다. 그러니까 예. 9월 28일은 이게 치욕의 날이 되게 치욕의 날. 그렇군요. 네. 국회 치욕의 날이 되게. 그런데 제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네. 국민의힘당입니다. 국민의힘당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날이 국회 치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아까 의원 소환제 이 얘기할 때 그냥 박수 쳐서 웃어 남긴 거 외에는 네. 이게 이런 범죄 덩어리, 이런 흉물, 이런 자가 당 대표가 돼가 국회의사당을 더럽히고 하는데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 말이지. 자발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의사당을 포위하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을 격발시켜야 할 책임이 네.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는 것보다도 그래도 국회의원의 힘이란 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지금까지도 이 국민의힘 당은 침묵하고 저는 그 점을 더 아주 언짢아하고 예. 그래서 이게 국회가 아니다 이게 국회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택시를 탔는데 예. 충청북도 옥천 출신이라고 그러는 60대 초반의 택시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얘기를 생각하고 네.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쓰레기당이라 그래. 쓰레기. 아, 쓰레기당. 네. 그래 국민의힘당은 그럼 뭐야 하니까 이 쓰레기당을 제압하지 못하는 병신당이라고 그래. 그 제가 거기 하나 보태가 병신 바보당이다. 그러셨군요. 예, 쓰레기당 하나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예, 그렇죠. XX당이다 하는 얘기죠. 뭐 유엔 발언. 그 사람 말 그대로 인용을 해요. 아, 글쎄 말입니다. 내 말이라고 예. 바보당이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예, 글쎄요. 뭐, XX라는 게 국민들 청력 테스트를 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으니, 아, 이런 말이 지금 이 택시기사님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가 이미 우리가 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참, 예, 가슴 아프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금 당대표죠. 문재인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입니다. 예, 사법 처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예, 감사원에서 서면 요청을 한 것이, 이른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이죠. 예, 그것도, 이 북한군에게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망한 사체를 다시 불태워, 예, 우리는 소각이란 말을 쓰레기장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태우는 그런 소각도 있었더군요. 예, 북한군에 의해서 자행된 그런 만행을 우리가 같은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에게 겨누고 있는 이 검찰의 칼날, 수사의 망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울산시장, 예,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사건, 예,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그걸 큰 걸로 봅니다만은 우리, 예, 원로 역할에 정말 지금, 예,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고 계시는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이 문재인의 사법 처리 가능성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후보를 종북주사파 종식 그리고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있었던 각종 적폐를 척결하는 도구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도구로, 예. 도구로 선택된 이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예. 이재명, 문재인을 사법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권 내놔야지. 정권 내놔야 정권 내놔야지. 네. 정권 내놔라. 이게. 그럴 경우가 확 실시될 때 저도 네. 지금까지 계속 옹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단 정착될 때까지 옹호할 생각인데 네. 이게 다 철회할 겁니다. 그냥 그만둬라. 예. 그런데 사법 처리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그 김양카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그 감사원의 조사 대상 그거는 맛보기예요. 예. 맛보기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지금 14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게 3년이 됐는데 이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1심. 안 하고 정말 뻔뻔스럽고 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네. 재판을 1심이 말이죠. 계속 미뤄갖고 한 번도 제대로 재판한 일이 없어요. 예. 3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 아하.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청와대 비서실에 8개 팀이 공약, 선거운동,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 김기현 울산시장의 부정 비리를 조작해가지고 울산 경찰에 넘겨서 그걸 덮쳐 압수수색을 해서 김기현 시장의 부패 덩어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 그렇죠. 일련의 모든 과정을 네. 청와대 8개 팀이 이게 움직였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나의 형님, 나의 친구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되는 걸 반드시 보고 싶다. 예. 그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니까 그게 주범 중에 주범이지.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거 어디로 가나요? 증거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예. 네.
대통령이 그거 언제 중단하느냐 하느냐 이러니까 백운규 그렇죠. 그 산업장관이 장관이 실무자 불러가 너 이 자식 죽을래 살래? 맞습니다. 그래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공범이지. 공범, 공모 공동정범의 교사범이야. 예. 그 시킨 거지. 그게 예. 이게 이런 겁니다. 네. 이게 판례 같은데 다 나와 있는데 공모 예.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예. 도둑질 서로 하기로 하고 아니면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할 때에 눈을 끔뻑끔뻑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예. 너 알아들었지 이게 손짓 서로 해도 그게 공모 의사소통이라고 보는데 하물며 예. 네. 이게 기록에 남도록 언제 폐쇄하느냐 그렇죠. 네. 언제 폐쇄하느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폐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이고 그 우두머리 책임을 져야지요. 그 외에 딸과 사위가 무슨 이상직에 있어 항공과 관련된 부정비리 네. 그것도 한 10개가 넘어. 맞습니다. 10개가 넘어. 예. 그리고 이재명이로 말하면 대장범의 현행범이에요. 내가 왜 현행범이라는 거 하면 예. 지금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김만배 일당들 예. 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법정에 나오는 증인마다 이게 대장동의 그 초과 환수 이익 조항을 없애는 거는 그렇죠. 뭐 정진상이가 시켰다, 김문기가 결재를 받았다 이게 증거가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예, 차고 넘치고 현재 있습니다. 상태에도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네. 내가 법정에 한 사람 얘기하는데 지금 조사되고 법정에서 지금 나온 증거를 갖고 영장 청구하란 말이야. 영장 청구를 기각을 해? 기각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2번, 3번 증거를 조금씩 덧붙여 기각을 해. 예. 그러면 기소를 해. 기소. 예. 기소를 해서 저거 발이라도 묶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국회가 9월 28일로 치욕의 날로 만들면서까지 네. 이게 완전히 이재명과 문재인의 방탄을 위한 예. 민주당의 169명의 의원들이 방탄의원단으로 예. 변질됐다. 그렇군요. 처음에 네. 방탄의원단이라 그러길래 BTS를 예. 국회 로텐더홀에 초청해가지고 예, BTS. 국회의원 가운데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가 뭐 합창 시합 같은 거 좋은 걸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 방탄의원단은 이재명, 문재인 그렇죠. 그리고 그 일당들을 위한 그렇죠. 국회로 변질돼가 예.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모두 생활에 바쁘고 이러시니까 유심히 안 보고 계신데 지금 국회 이렇게 보면 말이죠. 법사위를 이렇게 받아보면 거기 범죄 혐의자들이 민주당 그 피의자들이 네. 그렇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나 대표적인 한 사람만 얘기하죠. 그 예. 사람 날 또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예. 성북구에서 된 기동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기동모. 예. 그 사람은 라임 사건에 예. 이미 그 구속된 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수천만 원을 주고 줬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 하는 게 예. 2년 전에 이미 보도가 맞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던 기동민. 네. 예. 됐는데 네. 다급해가 기자회견을 돈을 받은 일은 없고 양복표는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양복표현 받았다. 예. 양복표 받아도 죄가 되지. 그렇습니다. 그건 뭐 예.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 상식에 양복표 플러스 그 주범이 이미 검찰에 진술하나까지 있는데 그렇죠. 네. 생사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한동훈 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거 뭐 한 달 예. 전에 예. 그것도 보복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아니 윽박지르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헌법과 국회법 정신은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 이해 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는 거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헌법 취지에 네. 어긋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 그런 것도 할 생각 안 하고 부끄러움도 없고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들을 이 사람들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당의 대응도 불실하고 이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팀과 그 일당들은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소한 실수를 계속 거듭하고 하니까 예. 야 이거 조금만 밀면 이거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지켜야 할 것은 나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만 맡길 게 아니라 이게 국회냐
이게 치욕의 날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뭐를 미적거려 가지고 이 사법 처리를 말이지 신속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낼 수밖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 중에 원로 우리 박찬종 의원님과 시국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전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울분에 차서 하시는 말씀, 더 하나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아주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고언이신데,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박 선배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마 쭉 스크린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쓴 약, 양약은 이 쓰지만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박찬종 의원님의 이 대한민국의 원로로서의 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오늘은 우리 박찬종 의원님과 이 시국 대담인 만큼 되도록이면 그 말씀을 제가 끊지 않으려고 다 제 말도 줄이고 말씀을 지금 청해 듣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보통 오전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댓글도 소개를 하고 닉네임 이름도 좀 불러드리고 하지만 오늘은 또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주로 듣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보리손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신 게 저는 전국을 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계시는 그 자체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 보리손님이 좀 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로가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정부의 또 대한민국 정치에 쓴 약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주 주옥 같은 또 많은 메시지가 계십니다. 정차선님, 무궁화님, 이종환님, KH님, 왕돈이님, 민족중흥님, 김재선님, 김숙님, 너구리님, 무궁화님,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저렇게 쭉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오늘은 많이 못해드린 점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쭉 하면서 송초로 울산시장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까지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됐습니다만은 방탄 얘기를 좀 막 하셨죠. 본인, 아들, 또 부인 김혜경 다 포함해서 지금 8개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8개 중에서 저는 제 아침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기소가 이루어질 그럴 사안이다라고 제 기자생활 30년 동안의 그런 그 경험을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재명의 사법처리, 문재인의 사법처리를 못하면은 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순서대로 하면 둘을 동시에 해야지. 동시에. 간격을 둘 거 뭐 있습니까? 양쪽이 다 지금 증거가 핵심적인 것은 이게 완전히 드러나 있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아시아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 저 사람들 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점에 이게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별적으로는 그 안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집단으로서는 지금 이 국회를 치욕의 날로 만드는 169명 여러분들이 집단으로서는 나는 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옳고 그르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리고 그리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역사적이며 반역사적인 거 머지않은 장래 오래지 않은 장래 10년이고 20년 뒤에가 아니라 앞으로 1, 2년 2년 8개월 1년 8개월 뒤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 선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하늘이 그 우리의 민심 정확한 민심을 꿰뚫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문재인의 갈 길은 이미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곁들여 국민의힘 당도 혼이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거의 같다. 거의. 거의 같다. 예. 내 100%를 말 안 하게 돼. 예. 거의 같다. 예. 그러고 예. 이제 끝 마무리로 제가 예.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민주당의 특히 지도자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지도자들에게 내가 경고적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은 특히 민주당 쪽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2300년에 중국의 한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비리법권천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의치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뭉갤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법률로 뭉갤 수 있는 그 법도 권력이 또 이걸 제압할 수 있다 이거야. 네. 그러나 그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아. 그 지금 국회는 말이죠. 네. 여야가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 국민의힘당이 야당꼴이 돼버리고 예. 그렇잖아요. 예. 민주당이 뭐든지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노랑봉투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노랑봉투법. 예. 네. 이게 노조가 이게 전교조를 비롯해서 민노총 등 노조가 파업 불법 파업 시위를 해도 네. 거기 CEO가 그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남자도 여자로 만드는 법도 만들 사람들이에요. 남자를 여자로 어느 날을 기해서 네. 남녀를 바꾸는 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진 녀석들이라고. 아하, 네. 그렇다면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 하나 합시다. 나이 내리는 법 좀 만들어봐. 내 나이가 많아졌는데 나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지금 당신 이재명을 비롯한 문재인 그 잔당들의 그 권력이라는 게 국회를 장악해가 법을 마음대로 만들지. 그리고 그 권력이 국회에서는 완전 횡포를 부리지. 예. 그러나 하늘을 이기지 못해. 하늘을. 예. 하늘을. 이건 내가 보기에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예. 근데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지금 갈 때까지 갑니다. 아. 절대 후퇴할 수 없지요. 예. 그러니까 깜방문이 딱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후퇴합니까? 네. 그래 그냥 별별 짓을 앞으로는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세심하게 조심해야 돼. 예. 사소한 실수로 보여지는 것도 침소봉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청문회 개최권 요 예.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조사권에서 행사해야 할 무슨 기업의 부정비리가 있다 이런 거는 네. 국정감사에 CEO를 부르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거 이번에도 수십 명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불러놔놓고 뭐 몇 초 동안 질문하고 완전히 그렇죠. 망신 주고 그렇죠. 네. 이게 말이죠. 어두운 구석인데 뒷거래가 따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거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막 부르지 않습니까? 예. 막 부르지 않습니까? 안 부르도록 로비를 하고 로비 하는데 공짜가 됩니까? 아, 양복표 받는 거 일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공짜로 됩니까? 예. 그래갖고 어차피 채택이 되면 질문을 또 살살 해달라고 또 로비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로비 대상이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룩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증인 퇴직부터 증인이 그러니까 설사손 치더라도 살살 좀 달아달라 까지. 특정 기업에 네. 문제가 있다 네. 이러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라 이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석사 논문, 결혼하기 전에 예. 무슨 도이치뱅크에 그것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거 아니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사람의 석사 논문은 가짜라고 하는 거 본인이 실토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인정했죠. 그러면 그 예. 국정조사 때 이재명이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 가짜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으며 그걸 로비하는데 돈을 쓴 일이 없냐 이거 조사를 해야지. 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감이지. 그러니까 이 국회가 정책청문회를 안 해요. 정책청문회. 예. 가령 북한의 이 핵개발 문제가 이게 심각해졌다 그러면 그걸만을 국방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불러가 청문회에서 얘기를 듣고 예. 이번에 일본 상공을 날아가 괌 근처까지 떨어지는 이런 유도탄을 쏘았다면 그것이 예. 주는 앞으로 파장이 어떻다 하는 걸 그걸 정책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네. 이런 걸 할 생각은 안 하고 90일 이 정기국회 예산심의 30일 하는 국정감사에 한미천 잡자 그게 모든 걸 쏟아부어갖고 이놈 그렇죠. 이 사람 네. 오라 저 사람 오라 대기시켜갖고 1차 2차 3차 로비 당해갖고 호주머니 채우고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이게 국회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지금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저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같이 하는 우리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많이 눌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뒷뒷미, 받침대가 되는 걸까요? 또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박찬종 TV. 예, 우리 지금 박찬종 의원님 박찬종 TV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찬종 TV를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예, 오늘 그런 인연으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봐 주시면 그게 바로 저를 돕는 길이고 우리 박찬종 의원님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 끝나기 무섭게 예,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실 거죠? 네. 지금 사소한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으셨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예, 김건희 여사 건도 이 민주당 측 또 시민단체 쪽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계되는 그 뭐 주가 네. 조작 사건하고 논문 표절 그거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죠. 예. 국정감사. 그리고 주가 조작 그것도 터무니없는 일이니까 예. 그 검찰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야지요. 예. 예. 국정감사 대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국정감사 대상이 안 되는데 원천적으로 소환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원천무효니까 응할 예. 필요가 없지 그러면. 예. 일각에서 나오는 그 지금 다른 대통령 부인처럼 대외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 이것들은 좀 상반이 아주 많은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4년 반 동안의 김건희 여사의 롤, 정말 이게 안 보이는 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공개적으로 네. 뭐 여기저기서 이 초기부터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는 본인과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억울한 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 이전부터 계속 야당의 집요한 흠집 내기에 지금 걸려 있다. 덫에 걸려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일 가지고도 계속 흠집을 내고 있으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보면 예. 이 유경수 여사, 박 예.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만이 대외 활동을 확실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외 활동이 남편의 지지도를 보완하고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유경수 그러니까 여사. 둘을 놓고 지지도를 조사하면 유경수 여사 지지율이 높았어요. 워낙 이미지가 참 좋았죠. 감각적으로. 네, 네. 그만큼 국민의 네.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처음 일기 초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유경수 여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렇군요. 대강당에. 예. 그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인데 네. 그만큼 어떤 그 대외 활동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니까 아하. 그 학생들이 청와대에다가 유경수 여사 부르면 과연 올까 이런데 동의를 하니까 광고를 해가 광당에 꽉 찼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뭐 한 2,000명 이상 모였겠죠. 뭐 강당 학교 강당 그렇습니다. 꽉 찼어, 꽉 찼는데 예. 이런저런 질문한데 뭐 폭소도 터지고 그랬는데 네. 맨 마지막 학생이 묻기를 그 여사께서는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한다니까 아니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애들이 예. 학생들이 와 웃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저희는 부부싸움을 하면
육박전이에요. 육박전? 아. 유경수의 육, 박정희의 박, 육박전에가 야, 참. 이게 아주 재치도 넘기는군요. 예. 지금 SNS 시대 같은 이게 전국을 도배했을 텐데 그렇겠네요. 예. 종이신문 방송 때지만은 이게 거의 정치면에 소개가 됐을 정도야. 우리가 육박전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인기가 아주 고조돼 있는데 문세광의 흉탄에 그렇죠. 결국 쓰러졌는데 74년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유경수 여사 빼고는 전부 은둔을 했어요. 아하. 전부 은둔했어요. 예. 근데 김정숙 여사는 이게 은둔으로 봐야 하는지. 근데 이건 내가 보기 이건 나대는 거야. 나대는 거. 예. 아니 오죽하면 SNS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뭐 300 몇십까지 이 옷을 갈아입은 거야.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놀랄 일이야. 정말 많더군요. 예, 다양한 옷이 아주 뭐 컬러풀한 옷이. 패션쇼. 그게 국비. 그다음에 혼자서 인도 가고 타지하말 뭐 관광도 하고. 그것도 우리 나대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에 빼버리면 역대 영부인들이 다 은둔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게 잔매를 많이 맞았다. 잔매를. 그러니까 완전히 숨어라. 완전히 숨어라. 그런데 임기 초에 역대 영부인들 이 순방하는 거 내가 그걸 보고 안전자리에서 이게 쳤어. 저거 누가 시켰느냐고. 혼자 생각은 아니지, 그게. 김건희 여사가 혼자 생각으로 내가 남편한테 내가 역대 대통령 부인 권양숙, 김정숙, 그 다음에 이순자 이렇게 만나보겠다. 그렇게 했을 리가 있나요?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그때 욕이 나왔어. 어떤 놈이 이런 걸 하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또 구설수에 다 올라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숨어야 돼. 꼭 숨어야 돼. 꼭 숨어야 된다. 꼭 숨게. 스페인에 갔을 때 이 진주 목걸이 6천만 원짜리를 했다 그러니까 빌렸다. 빌려서까지 할 건 뭐 있느냐 이 말이야. 빌려서까지.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안 가야지. 아예. 이게 뭐 윤 대통령이나 용산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말은 내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남편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 그냥 숨어버려요. 이 정도로 합시다.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은 뭐 시중에 항상 화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 그래도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실 텐데 또 견해가 다르실 분도 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저들이 쳐놓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앞으로 빠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검색을 지금 해야 될 단계가 돼 있고요. 1년 7개월 뒤에 총선에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총선에서의 승리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정권 교체가 아직 미완성이다 하는 얘기를 이쪽 저쪽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미완성, 정권 교체는 아직은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아니 동의하고 말고요. 그리고 이거 좀 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제가 절대로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뭐 사석에서 하는 그런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끔 뭐 농자 들어가는 말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제 맞손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욕쟁이라고. 욕쟁이라고. 제 손녀가 이걸 보면 또 할아버지 욕했다고 그 정도 같은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 박 의원님을 모시고 2탄, 3탄을 또 적절한 시점에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있는데요. 많은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마도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용을 쭉 스크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다 이제 보고가 올라가니까요. 충분히 어떤 그 전환 국면에 또 반성을 할 거는 반성을 하고 우리가 더 큰 어떻게 이룬 정권 교체입니까? 우리가
비록 미완성이라도 우리가 활용 전정을 하듯 점을 하나 우리가 멋진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잘 뒷받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원로이신 우리 박찬종 의원님의 말은 하나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소중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네, 오늘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에게 그대로 전해 갔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저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덕담과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아시아투데이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동원 앵커의 이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봐주시고, 이렇게 결국은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입니다. 이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가 정부를 조직하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잘못했다 할 때에 최종 책임의 귀착점은 국민인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평소에 자각하면서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앞날을 바라보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거의 댓글을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했는데요.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계신 분들 몇 분만, 김재선님, 슈퍼맨님, 보리수님, 민족중흥님, 왕돈이님, 케이치님, 나석교님, 장훈님, 나그네님, 보리수님, 왕돈이님, 포레스트님, 네, 또 정진솔님, 케이츠님, 임상기님, 민족중원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설총맘님도 아까 들어오셨고요. 케이츠님, 또 해가님, 네, 여러분들 정말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스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살짝 눌러봐 주시면은 저와 우리 또 박찬종 의원님, 또 아시아투데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끝나기 무섭게 살짝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아무쪼록 우리 사회,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한 발씩 나가는데 밑거름이 됐으면은 이 방송의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찬종 의원님은 적절한 시점에 2탄, 3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아주 강건히 몸을 잘 돌봐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어김없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